안녕하세요. 소방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동희야,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지난 시간에 음, 교류 파트에서 음, 그 병렬 회로를 배웠는데 음, RL 병렬 회로, 음, RC 병렬 회로, 음, 뭐 어드미턴스, 뭐 크기, 위상, 음, 뭐 전류 전압, 음, 역열, 음. 뭐 그런 거 다 배웠지? 위상. 맞아. 우리가 그때 이제 막 이거저거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응. 복잡하고 그랬잖아. RL 병렬 회로와 RC 병렬 회로를 이렇게 굳이 응. 증명까지 하면서 공부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알 것 같아? 몰라. 어,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응. 직렬 회로로서는 우리가 전압을 구하기가 편했고 병렬 회로에서는 전류를 구하기가 아, 편했어. 맞아. 그래서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음, 전류를 구한다 그랬지. 그래서 구하는 건데, 자, 오늘은 이 부분의 끝판왕,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RLC 회로라고 볼 수 있는 음, RLC 병렬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해. 음, 두려워? 그냥 가는 거지 뭐. 복수 꼭 해. 음, 내가 출제자라면은 음, 반드시 여기서 두 문제 낸다. 두 음, 문제면은 큰 거야. 자, 음, RLC 병렬 회로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L 인덕턴스와 C 커패시턴스가 모두 있는 회로인데 당연히 어느 것이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갖느냐의 차이가 있겠지. 자,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인식을 하고 오빠가 먼저 회로를 그려줄게. 음, 자, 여기에서 교류 전원이 있고 음, 첫 번째가 저항 R, 두 번째가 L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일, 인덕턴스, 음, 마지막이 코페시턴스.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은 요 사이의 값이 바로 전압. 전압은 변치 않아요. 하지만은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저항으로 가기도 하고 코일로도 가기도 하고 커패시터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가지. 자, 이렇게 회로에서 RLC가 모두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부터 오빠가 질문하는 것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줘봐. 음, XL 음, 유도성 리액턴스 음, 그리고 XC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음, 유독성 리액턴스가 용량성 리액턴스보다 더 커다. 이때 이 회로의 성질은 유도성이 될까 용량성이 될까? 유도성. 그래. 그거는 이제 직렬 직렬일 회로일 때. 테고 병렬은 그 반대야. 음, 왜요? 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병렬 회로에서는 XL분의 1 그리고 XC분의 1이잖아. 음, 자, 분수의 분모로 되어 있을 때는 분모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작은 수치가 되지. 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음, 따라서 여기에 공식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은 IL보다 IC가 더 크다. 그렇게 이해가지 지금. 음, 이래서 이거는 바로 용량성 회로가 된다. 이해가가? 음,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 그러면은 이 용량성 회로의 벡터도를 오빠가 또 그려줘 볼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과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야. 음, 먼저 가로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전압이야. 전압의 벡터가 되는 거고 전류의 벡터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저항에 걸려 있는 전류 있잖아. 이는 위상차가 없다는 거 기억나지?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가로축으로 이렇게 쭉 간다고 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가는 게 바로 IR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용량성 회로라는 거는 IC잖아. IC가 더 큰 거잖아. IC가 IL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IC에서 IL을 뺀 값이 0보다 큰 거지.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그 벡터 IC는
어떻게 가냐? 우리가 그 전에 기억나지? 용량성 진상 회로, 즉 전압보다 전류가 더 빠른 게 진상이라 그랬었지. 나하갈진을 써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더 빠르다는 거는 위쪽으로 가야 돼. 앞서간다는 개념이 되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바로 이런 식으로 더 빨리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게 바로 IC 쪽으로 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RC만의 회로가 아니라 RLC 회로잖아. 인덕턴스 성분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인덕턴스 성분보다 커패시턴스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빠른 전류가 흐른다. 이런 개념 꼭 알아둬. 즉 여기에 이렇게 향하는 벡터는 단순히 IC가 아니라 IC에서 IL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I다. 즉 전압보다 전류가 더 빠른 상태, 용량성 진상 전류가 흐르는 상태다. 이해가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세타다. 근데 동희, 이런 궁금함이 느껴지지 않아? 그 전에 오빠 1사분면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는데 왜 이번에는 굳이 2사분면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모르겠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다 보면 이해가 갈 거야.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자, 이제 잘 따라오자. 증명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 전류의 벡터부터 구해야 돼. I는 앞서 말했듯이 저항에 걸려있는 전류 더하기 인덕턴스에 걸려있는 전류 더하기 커패시턴스에 걸려있는 전류, 이렇게 세 개잖아. 근데 이 저항에 걸려있는 전류는 결국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랑 같지. 그치? 그 다음에 IL, 즉 인덕턴스에 걸려있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딱 와닿지 않지. 이거는 우리가 상식처럼 알아둬야 되는 게, IL에 걸려있는 전류와 같은 거는 J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V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봐야 되는 게, 그럼 여기에다 바로 이걸 대입하면 되냐? 그러니까 플러스 J XL분의 V냐? 그건 아니야. 왠 줄 알아? 왜? 왜냐하면은 이 용량성 회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IC가 IL보다 큰 거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즉 IC 마이너스 IL이 0보다 큰 값이 되어야지.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들어있는 IL, 이 녀석이 결국에는 더 작은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빼줘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이대로 적어주면 돼. 대신 이건 또 허수야. 그치? 리액턴스 자체가 허수니까 J XL분의 V. 이해가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IC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 J XC분의 V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져줄 수 있어. R분의 V, 그리고 마이너스 J로 묶어줘도 되지만은 이것을 부호로 바꿔서 플러스 J로도 묶어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J, 그리고 플러스에 해당하는 게 XC잖아. 그치? XC분의 1로 해주고 XL 쪽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L분의 1 해주고 전압이 따로 이렇게 또 빼줄 수 있겠지. 그치?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전압은 모두 다 벡터다. 자,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또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R분의 V 있잖아. 이것도 여기같이 V를 빼줄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적어주면 어떤 모습이 되냐 봤더니 R분의 1 플러스 J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하고 또 크게 하고 결국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무엇이냐? RLC 병렬회로의 어드민턴스, 즉 Y 벡터가 돼. 이걸 우리가 알아두자. 다시 한번 적어줄게. Y는 R분의 1 플러스 J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 된다. 이게 어드민턴스야. 따라서 이 공식이 무엇과 같냐 봤더니 YV, 물론 벡터야. 어드민턴스에다가 전압을 곱한 값이 I다. 이거 그 전에 우리가 RL 병렬회로나 RC 병렬회로에서 똑같네. 똑같아.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줬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술술 나오겠다. 왜냐? 우리가 이 전류에 대한 벡터 값을 구했으니까 전압 그리고 어드민턴스가 뭔지 알았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어드민턴스 벡터 값을 구해줄게. 어드민턴스 벡터는 방금 전에 오빠가 쓴 거 이거 있잖아.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 R분의 1 플러스 J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자, 이렇게 구했잖아. 그거는 다시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동이 이거 기억나? XC분의 1 있잖아. 이거는 뭐와 같아? XC분의 1은 병렬회로에서 J 오메가 C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메가 C와 같고 XL분의 1은 오메가 L 오메가 L분의 1. 그래. 이 두 개도 같이 우리가 꼭 같이 알아둬.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바꿔줄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꿔주냐 봤더니 R분의 1은 그대로고 플러스 J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과 같다. 그치? 자, 단위는 뭘까? 단위는 뭐 어드민턴스의 단위는 뭐와 같다. 참고로 앞서 구한 전류 같은 경우는 단위가 암페아. 이거 잊지 말고. 자, 이렇게 구했는데 사실 이런 벡터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 기능사에서 안 나와. 그래서 동의가 한 번쯤은 그냥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기능사에서는 뭐 비단 이 RLC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RLC, RL, RC 모든 뭐 직렬이든 병렬이든 벡터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은 이런 데서 문제를 낸다면 결국 여기에서 그 벡터의 크기, 즉 뭐 전류라면 전류의 값, 어드민턴스의 값이랑 값, 즉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야. 그래. 먼저 어드민턴스의 크기를 구한다. Y의 크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랑 같아. 절대값 같은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 위에 구한 벡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다. 먼저 루트를 씌워주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C분의 1 마이너스 XL의 제곱.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이것을 결국 다시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 루트 를 구워주고 똑같이 R분의 1 제곱 플러스 XC분의 1은 오메가 C와 같다 그랬지.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다. 단위는 뭐 이렇게 구하고 이제 위상 세타 평각이라 그랬지. 이거는 바로 나와야 돼. 아크 탄젠트 아크 탄젠트 뭐냐? A분의 B잖아. A라는 게 뭐야? 저항 쪽과 관련된 거였잖아. R분의 1 분의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했더니만은 이 R분의 1이라는 건 G 컨덕턴스고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라는 거는 서스턴스 개념이랑 똑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직관적인데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고치게 되면은 아크탄젠트 똑같이 분모는 R분의 1 그리고 이것은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된다. 단위는 라디안.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 다 대입만 하면 돼. 오메가는 누누이 말했지만은 2파이 F. 교류 특성상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F는 꼭 넣어줘야 돼. 2파이 F.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게 뭐냐? 역률. 코사인 세타. 이거 기억나지? 역률 개념. 코사인 세타는 반대로 하면 되니까 어드미턴스 분의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드미턴스 분의 R분의 1 콘덕턴스 개념이 되는 거니까 R분의 1을 분자로 적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치?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구해지냐 그러는 것은 이제 그때 달라. 어드미턴스가 몇이 나오냐 이 어드미턴스 크기를 구하고 나면은 y 값이 나오고 R분의 1도 대입을 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y가 그냥 R분의 1 아닌가? 그래서 R분의 1분의 R분의 1인가 1 아닌가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에 공식을 대입하면 되고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 결론.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좋아. 전류 I가 전압 V보다 위상 세타만큼 앞설까 뒤처질까? 앞선다. 앞선다. 이게 바로 용량성 진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진상은 무조건 전압보다 전류가 빠른 것. 자, 이제 RLC 병렬 회로에서 말 그대로 용량성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반대되는 개념인 유도성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 이것은 방금 전까지 공부한 걸 거꾸로 뒤엎는다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XL이 XC보다 작아. 그래서 XC가 더 크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용량성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병렬 회로야. 직렬에선 그 말이 맞지만 그래서 거꾸로 다시 들여다봐야 돼. 분모로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지. 이것은 다시 말을 하면은 IL은 IC보다 크다. 따라서 이거는 유도성 회로다. 이제 오빠가 뭘 할지 알겠지. 다음에는 뭘 하냐? 벡터도를 또 그려줘야지. 당연하지만 가로축은 전압, 세로축은 전류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전압은 이렇게 쭉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저항에 걸려 있는 전류 같은 경우 위상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전압과 같은 방향으로 가겠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탁탁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똑같은데, 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IR과 같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 벡터도에서 결국 전압이 전류보다 더 빠르다. 그럴 경우에는 위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위쪽으로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진상 전류에 해당하는 거고 그 반대로 늦어지는 것을 지상 전류라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IL과 IC 중에 결국 IL이 더 큰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되겠지. 그러니까 IL에서 IC를 더한다 하더라도 유도성 회로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이걸 가리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L 플러스 IC와 같다. 물론 벡터야. 자, 그러면은 전체 전류라는 거 우리가 그 전부터 벡터를 구할 때 벡터의 합이라는 건 결국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전체의 전류값 자체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I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왜 여기에 앞서 오빠가 용량성 진상 회로에서도 1사분면이 아니라 2사분면에 썼고 지금도 이 유도성 회로에서도 3사분면을 썼잖아. 4사분면에 써도 되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1사분면이나 이 4사분면에서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그 전에 임피던스와는 바로 반대되는 개념인 어드민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어드민턴스라는 건 결국 임피던스의 역수잖아. 그래서 서로 이 거울같이 대칭이 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표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직렬회로에서는 여기를 기대가지고 이렇게 구해갖고 지상이냐 진상이냐 나왔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어드민턴스 개념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와 대칭이 되는 쪽에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이거 용량성 회로에서도 지금 오빠가 이렇게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개 IC 더하기 IL이 바로 이쪽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I에 해당하는 것이 이 대각선 빗변에 해당하는 것과 같대. 이런 벡터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을 보고 어떤 얘긴다 이런 것만 대충 이해하면 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편각 세타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세타가 된다 이거야. 이해하겠지. 어려운 것 같아도 차분하게 다시 앞에 거랑 비교해서 보면 금방 이해하고 자 앞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이 전류 벡터부터 차근차근 구해보자. 근데 한번 구했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줄게. 그래. I 벡터는 결국에는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 더하기 인덕턴스에 걸려있는 전류 더하기 커패시턴스에 걸려있는 전류 이렇게가 되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IL이 IC보다 크다는 거. 그런 걸 결국 말하면 IL-IC는 0보다 크다. 이해가지. 이걸 개념으로 하면 플러스 쪽이 IL 쪽이고 마이너스 쪽이 IC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은 다시 이걸 보면은 IR 즉 전류에 걸려있는 전압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어. R분의 V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게 더 크냐. IL과 IC 중에는 I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걸 또 분수적으로 보면은 XL분의 1이 XC분의 1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그러면은 XL에서 XC를 빼줘야 되는데 허수잖아. 허수인데 우리가 지금 봐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했다 그렸지. 근데 3사분면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J. 그리고 더 큰 게 뭐냐? XL이었잖아. XL분의 1 마이너스 XC분의 1인데 전압이 빠졌으니까 전압은 따로 이렇게 붙여줘야지. 그치? 이해가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은 R분의 V는 따로 빼줄 수 있겠지. 일단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J 오메가 L 분의 1. 그리고 오메가 C 이거는 앞서도 우리도 계속 했었던 전환한 거야. 거니까. 그리고 전압으로 이렇게 빼준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나와. 바로 요 녀석이 무엇이냐? 어드민턴스 벡터와 같다.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 이거는 이렇게 된다. 이런 증명 과정 같은 거 알아두고 자 그러면은 다시 어드민턴스 벡터 이거는 이제 간단해 나왔으니까 y는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줘. r분의 1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c다. 이것은 다시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거는 달리 고치면은 r분의 1 마이너스 j xl분의 1 마이너스 xc분의 1과 같다. 단위는 뭐 오빠가 자꾸 단위를 빼먹는데 여기 전류 쪽도 암페어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증명 과정보다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바로 크기를 구하는 문제들이지. 크기를 구하는 거는 늘 생각해. 뭔가 크기를 구해야 된다. 절대값을 구해야 된다면 루트부터 시를 생각한다. 그래서 어드민턴스의 크기. 크기는 이거는 y는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루트가 커요. 이번 거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r분의 1이 되겠지. 제곱. 얘 제곱 플러스 뭘 더해야지? 플러스 음. x l분의 1이 더 크니까 x l분의 1 마이너스 x c분의 1 가로 제곱.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 단위는 단위는 뭐 자. 아까 했던 용량성이랑 비교했을 때 위치만 바뀌었네. 아, 그렇지. 이 위에서도 그렇잖아. 이거 부등호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위상을 위상. 구해보자. 세타 위상. 위상은 아크탄젠트 r분의 1 이게 뭐 g지? r분의 1분의 서스턴스. 뭘까? x l분의 1 마이너스 x c분의 1 그치. 라디안. 이거 아크탄젠트 r분의 1이 g잖아. g분의 뭐겠어? 위에 서셉턴스. 이 개념인 거야. 이걸 굉장히 이제 좀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준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것 역률.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뭐? 코사인 세타는 어드민턴스 분의 r분의 1. 이렇게 구하고 단위는 역률은 없어요. 왜 없는지 기억나? 그냥 없는 걸로. 아니지. 알아. 단위가 지워져 다. 모가 모분의 모니까 지워져. 그렇지. 반면에 직렬에서는 5분의 5이니까 지워지고 병렬에서는 5분의 5니까 단위가 실질적 의미가 없다. 자, 이것을 최종적으로 해석한 거. 해석한 거? 이거 앞서 우리가 이제 이 용량성 회로에서는 이렇게 나왔잖아. 전류 i가 전압 v보다 위상 세타만큼 앞선다 그랬잖아. 그러면 똑같이 나가자. 전류 i가 전압 v보다 위상 세타만큼 뒤진다고? 참 근데 우리말이 꼭 이렇게 할 말밖에 없으니까 뒤진다는 게 뭐 늦어진다 뭐 그러면 안 될까? 근데 재밌는 거는 웬만한 책도 다 뒤진다라고 하고 김기사의 이시윤 전기에서도 뒤진다라고 표현을 했어. 자, 이런 전류를 가리켜 우리는 유도성 지상전류. 좋아요. 지상전류 늦을지 써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이번에는 이제 어려운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쉬운 걸 공부해야지. 끝나는 거 아니고? 병렬 공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맞다. 공진. 지난번에 우리가 공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하고 그 공진 주파수라는 개념도 공부를 했을 거야. 공진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L과 C 성분이 같을 때, 다시 말을 하면은 리액턴스도 역시나 같을 때야. 그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같은 숫자, 예를 들면은 L이 3이고 C도 3이다. 3 빼기 3은 0.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공진이 같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앞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은 이 XL-XC가 0이 되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XC-XL도 0이 된다. 따라서 공진이라는 거는 달리 말을 하면은 저항만 있는 상태와 같다. 그래. 그러니까 쉬운 거야. J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계산이 간단해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렬 병진과는 다르게 병렬 공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어드민턴스 전체에서 허수분에 해당하는 서세턴스가 제로가 되는 거야. 즉 y가 g 플러스 jb라 그랬잖아. 근데 이 jb분이 없이 순수하게 g 컨덕턴스만 있는 회로, 달리 말을 하면은 r분의 1만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걸 우리가 공부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병렬 공진일 때의 어드민턴스의 크기 y는 뭘까? y는 r분의 1. 그치? 그냥 g만 남은 거니까 뭐? 간단해. 그리고 전류 전류 i가 원래 뭐였지? 병렬 회로에서는 병렬 회로에서는 자, 전류 i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오메 법칙을 생각해 보자. 그래? 이건 직류가 아니라 교류야. 교류에서의 직렬일 때의 전류는 i는 z분의 v. 그렇게 그랬어. 이게 뭐냐? 바로 직렬. 직렬이면서 교류일 때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병렬을 공부했잖아. 병렬일 때는 i는 yv 또는 vy. yv. 이렇게 구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알겠지만은 그 지금 공진일 때는 따로 저게 없잖아. 어드민턴스가 뭐야? 그냥 r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직렬 때문에 r분의 1 곱하기 v. 그럼 뭐겠어? r분의 v. r분의 v. 얼마나 좋아. 깔끔하지. 단위는 암페야. 그래. 그래서 뭘 몰라도 그냥 오메 법칙만 외운다. 오메 법칙은 i를 기준으로 r분의 v다. 그럼 벌써 우리가 병렬 공진일 때도 전류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간단하지. 그리고 뭐 뻔한 얘기지만 얘네들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위상은 동이상 위상 세타는 0. 그치? 즉 동이상 또는 동상이다. 그래서 위상차가 없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먼저 코사인 세타가 뭔가 우리가 병렬에서 생각하면은 y분의 r분의 1이잖아. 자, 그러면은 y가 뭐야? y가 r분의 1. 그치? 아까 우리가 위에서 구했었잖아. 여기 보면은 1이네. 그럼 가장 좋은 거라니까. 역률이 높을수록 좋아. 그렇게 구한다. 자,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공진에서 가장 중요한 공진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데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과 같다, 이런 것을 공부를 했었을 거야. 근데 병렬이면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없어. 결국 직렬과 반대잖아. 그게 뭐냐? 오메가 L분의 1은 오메가 C와 같다 그러잖아. 자, 병렬일 때는 오메가 1분의 오메가 C와 같잖아. 이것을 우리가 1만 남겨놓고 뒤쪽으로 넘겨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1은 이 오메가 L이라는 거는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뒤집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LC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다시 이것을 LC를 1쪽으로 빼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서로 LC분의 LC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봐봐. 1분의 오메가 제곱 LC잖아. 이것을 저쪽으로 넘겨준다 그러면은 LC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LC분의 1을 곱해줘. 그러면은 얘네 둘은 지워지고 LC분의 1이 나겠지. 따라서 이것은 LC분의 1은 오메가 제곱과 같다,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거 그러면은 오메가만 남기려면은 뭘 하면 돼? 루트를 씌워주면 되지. 이것은 다시 하면은 루트 LC분의 1은 오메가다, 이거야. 근데 오메가가 뭐야? 2파이 F. 2파이 F지. 자, 우리는 그런데 주파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F만 남겨놓고 2파이를 저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오메가가 2파이 F란 걸 알겠지? 똑같아. 이 2파이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이렇게 보자. 2파이 F는 루트 루트 LC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주파수만 남기려면은 2파이분의 1을 서로 곱해주면 되겠지. 똑같이 곱하기 2파이분의 1 곱하기 2파이분의 1 이렇게 곱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F는 2파이 루트 루트 LC분의 1과 같다. 왜냐? 요 위에 분자 루트 1은 1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 정리할 수 있어. 자, 단위는 주파수니까 헤르츠를 써준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공진 주파수야. 즉 공진을 만들어주는 주파수라는 것을 말하는데 공진 주파수는 그냥 주파수 F로 쓰는 게 아니라 F하고 조그맣게 R을 적어줘. 그래. 리조넨스거든 공진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오빠가 이 식에서는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다시 적으면은 결국 FR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그래. 자, 동희야. 지금까지 이제 RLC 병렬회로의 공진, 즉 병렬 공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오빠랑 같이 그 RLC 직렬회로에서도 공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직렬 공진이고 이번에는 병렬 공진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허수부 즉 리액턴스가 모두 제로이고 저항에 해당하는 동상인 것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네들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오빠가 그걸 서로 알려주려 그래.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외워두면은 좀 쓸만한 것 같아서 오빠가 간단하게 먼저 표를 만들어 줄게. 자, 이렇게 표를 나누었으면은 왼쪽을 직렬 공진, 오른쪽을 병렬 공진이라고 보자.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 그 조건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계산해서 풀었던 그 리액턴스에 관련된 거거든. 먼저 직렬일 때는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돼. 그런데 병렬일 때는 살짝 달라. 오메가 C는 오메가 L분의 1과 같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거다. 그리고 공진의 의미, 공진이라는 거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 둘 다 비슷한 점이 많아. 먼저 허수부가 제로이다. 이거 직렬에서도 그러잖아. 병렬도 똑같아. 그냥 오빠가 똑같은 건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줄게. 그리고 두 번째,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당연하지. 동상이라는 거는 동이상. 동이상이란 건 뭐야? 위상 차이가 없다. 그치. 그래서 계산하기가 쉽다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병렬 공전에서도 똑같아.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잖아. 값이 1이다. 그치. 여기까지 다 똑같아.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자, 직렬 공진일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임피던스 있잖아. 임피던스가 최소일 때야. 그런데 병렬 공진에서는 우리가 임피던스가 필요 없이 어드민턴스를 열심히 계산을 했었을 거야. 어드민턴스가 최소야. 다르지? 그리고 직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의 값이 작아. 임피던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의 값은 커. 그치. 왜냐하면은 임피던스 자체가 교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랬잖아.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값은 커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진일 때는 바로 전류 I가 최대지. 자, 그렇다면은 병렬 공진일 때는 어드민턴스가 최소잖아. 그러면은 그때 전류 I는 어떻게 될까? 최소. 그렇지. 이게 관계.
어드민턴스는 전류의 흐름을 쉽게 해주는 녀석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게 가장 작다 그러는 거는 결국 전류의 크기도 가장 작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류의 흐름의 크기도 가장 작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계를 해놨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것, 즉 전류 I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직렬 공진일 때는 따로 임피던스 성분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메 법칙을 틀으면은 원래 I는 Z분의 V인데 임피던스 성분에서 리액턴스 성분이 없는 순수 저항만 있으니까 I는 R분의 V. 그치, 정확하게 기억하네. 병렬 공진 같은 경우는 어드민턴스가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로 있고, 컨덕턴스는 실수부, 아니 저항의 역수고, 서셉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라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 리액턴스가 없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서셉턴스도 없다는 얘기야.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수 컨덕턴스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전류 I는 컨덕턴스 GV. 그치, 이렇게 돼. 둘 다 단위는 똑같이 암페어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공진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 직렬 공진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 좀 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나겠는데 똑같아. FR은 2파이 루트 LC분의 1 단위는 헤르츠. 이게 직렬일 때고 병렬일 때도 똑같아. FR은 2파이 루트 LC분의 1 헤르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야. 임피던스가 최소인 상황과 어드민턴스의 최소인 상황, 그때의 전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전류 I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나머지는 여기 이제 이런 거 잘 봐봐.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이 같은 게 직렬이고, 오메가 C, 오메가 L분의 1이 같은 게 병렬이다. 이런 거. 이 서로의 차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도 내기도 좋지만은 이런 게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 있어야지 공진인 문제가 나온다면은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사실상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오빠가 일부러 이렇게 한쪽 페이지에 아예 표를 그려줬거든. 꼭 복습하길 바래. 알았어.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오빠가 체킹해 줄 테니까 이것만 잘 들으면 될 거야. 공진 주파수 이거 구하는 공식 알아두고, 동상일 때는 사실 그렇게 문제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여기에서 이거 해석하는 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역률, 위상, 어드민턴스 크기 그런 거 구하는 거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어드민턴스 크기, 위상, 역률, 그리고 해석하는 거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절대로 이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를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무조건 반대로 뒤집어진다 해도 큰 틀에선 큰 변화가 없어. 뭐 용량 리액턴스가 갑자기 뭐 반대로 한다 그래서 L 성분이 들어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바뀌니까 적절하게 이런 거 잘 해석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지난 직렬 회로를 한번 들어보고 병렬 회로 들으면 바로 와닿을 거야. 자, 여기까지 어려운 공부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RLC가 너무 복잡한 건 안 나오고 상대적으로 좀 쉬워. 단상, 삼상 그런 얘기인데 전력 얘기가 나오니까 P는 VI 기억나지? 그 이야기야. 이제 그런 건데 교류에서 어떻게 해당하는 거니까 오늘까지 공부한 것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웃지 마. 장담한다. 자, 고마우니까 오빠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